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가 잊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쥐기어는 우리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 그럼요. 근데 이거를 우리 또 최강욱 의원이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거를 딱 지적을 또 했더라고. 저분은 머릿속에 항상 나쁜 애들을 다 기억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 몇 명만 너무 또 많이 하면 다 잊을 수 있으니까 몇 명만 오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가 왜 대통령이 됐냐, 어떻게 저런 걸 대통령으로 되게 그때까지 방치할 수 있었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는 분도 계시고 추미애 장관을 욕하는 분도 맞아. 계시고 무슨 추윤 갈등 때문에 윤석열이가 날개를 달고 국민들한테 무슨 공정의 상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저거 윤석열이가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절차를 시작하면서 직무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너는 직무를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감찰 방해하고 수사 방해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이 측에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거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을 냅니다. 법원에다가. 기억나요. 그거를 법원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다시 일할 수 그러니까, 있게.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추미애 장관이 시켰어. 근데 이 직무 정지된 거를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윤석열이가 신청을 했거든. 네. 그런데 어떤 판사가 이거 효력 정지, 너 다시 직무에 복귀해 하면서 윤석열이가 건달처럼 개선장구처럼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끝났어. 애들 도열 쫙 시켜놓고 그 가운데로 딱 이러면서 가거든. 거기서 끝났어. 거기서 국민적인 인식도 이거는 추 장관이 잘못했네.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사건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정직 2개월도 약하다. 그렇지. 이거는 해임도 아깝다. 그렇지.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국. 네.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판사를 지금 기억을 못 하셔서 누구야? 누구냐? 조미연입니다. 조미연. 조미연 판사를 기억하십시오. 야, 사진을 조미연 판사.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다시 일해라라고 판결 내린. 근데 이게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이때 이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렇죠. 이 조미연 판사. 조미연 판사. 현직 판사인가요? 심지어 법원장이 됐어요. 지금에. 어이구야. 현직 판사일 뿐만 아니라.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나도 이름 처음 들었고요. 네. 얼굴 처음 봅니다. 그리고 거기가 결정적인 고비였다는 거를 사실은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아요. 하도 시끄럽게 이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쯤- 변호인이 이완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완규가 이거 변호했었거든. 네. 이 사건 때. 이 사건 때. 효력정지 가처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여론이 그냥 끝났어.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냥 박살 났죠. 야, 이거는 꼭 상기시켜야 될 이거는 가치가 진짜 있네. 영원히 기억을 해도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 기억하기도 쉬워요. 윤석열이가 잘리는 걸 미연에 방지한 사람. 좋다. 이렇게 아, 좋았어. 야, 진짜 좋다. 아, 좋았어. 미연의 아, 미연의 방지. 미연의 방지. 자,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알지. 알죠. MBC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리 스트가 나. 그렇죠. 이걸 이제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윤석열의 외교부가 언중이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그럼 언중이에 제소를 하면 외교부하고 MBC가 여기서 좀 조율을 해야 돼. 뭐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게 이제 잘 조율이 안 되면 이 소송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갔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MBC가 정정보도해야 된다. 확실하게 바이든이라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야? 아니 법원이 그러니까. 이건 판독 불가래. 바이든인지 날리면지 모른데 네.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윤석열이가 말하는 것만 해놓고 밑에다가는 점점점점 해가지고 판독 불능이라고 쓰라는 얘긴지 진짜 인물입니다 이거. 누구예요? 성지호. 성지호. 어. 성지호.
이 사람이 이거는 MBC가 정정 보도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딱 내려버립니다. 뭐라고 정정 보도하라고는 없고. 아니 뭐 나도 모르겠어. 이걸 나 어떻게 정정 보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판독 불가래. 지호 판사. 그래가지고 이걸 근거로 또 방심위가 방송국들을 엄청 그렇죠. 괴롭힙니다. 네. 이 MBC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MBC가 한테 과징금도 엄청 때리고 그거를 MBC가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또 이겨요. 그 돈을 아직 안 내고는 있는데 저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2심에 가 있고 2심도 여태까지 눈치 보면 저거 빨리빨리 진행하라. 조이대는 저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또 안 해. 이때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어 봐. 그럼 윤석열이가 까불지 못하고 언론도 그러면 그럼요.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실제로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데 엄청 많잖아. 네. 인용 보도. 그 다 사과했잖아. 그럼 사과하고 지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것 다음부터 때문에 대놓고 거짓말을 더 심하게 하고 어. 저렇게 해버리니까. 와 성지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림자가 워낙 짙어서 거기 가려 있어서 그렇지 이 법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켰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 있거든요. 요거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 사람은 청문회 때 이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개탄을 하고 했는데 결국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국회 동의까지 받아서 현직 대법관이에요. 아 대법관이에요? 네, 오석준. 오석준. 근데 이거 800년 횡령 사건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 네. 사람 뚜껑 날라갑니다. 화가 나서. 네. 그래요? 뭐냐면 이 버스 기사 800원 횡령 사건이 뭐냐면 이 버스 기사가 민주노총에 딱 가입을 합니다. 아 네. 가입을 하자마자 그 버스 회사가 이 800원 건으로 그렇죠. 보복. 보복으로 해고를 시키는 해요. 거야. 네. 회사에서 이 800원이 본질이 아니야. 민주노총 가입이 본질이란 말이야. 그때 그 버스 회사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이 오석준이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회사 측 변호인으로. 회사 측 변호인. 그리고 오석준이는 800원 횡령했으면 해고시켜야지. 해고시킨 거야. 그리고 지금 대법관 넥타이 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원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이 기억 안 하잖아? 계속 반복되는 거야. 기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법부 판사나 대법관들을 왜 선거로 뽑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애초에 삼권 분립을 설계할 때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수는 권력의 필드에서 항상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임명함으로 해서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되 이 사람들은 다수의 지배로부터 소수 배제돼 있는 소수를 중심으로 봐라. 그게 원래 사법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존재의 이유예요. 소수자와 약자를 지켜라 니네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하던 분들이 남긴 말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단 말이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영광이겠다. 이런 퇴임사를 남긴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지금 법원이 있어서 참 억울한 사람들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런 얘기 하나요? 법원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해. 그렇죠. 분석해야 되고 저 사람들 기분 살펴야 돼.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도 저런 사건이야말로 사실은 이 소수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한 노동자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가를 살펴줘야 될 때는 법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800원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거를 해고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법관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도 않아. 저걸 오석준이를 지명한 게 윤석열이거든.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를 더 높이 사는 거야. 얘는 피도 눈물도 없다. 지하고 같이 또 술도 많이 먹었고. 저 술 친구거든. 아니 그건 팩트만 하셔야죠. 팩트예요. 아 이거 다 정말 나온 얘기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제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잘못된 정치 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제대로 공소 기각만 해줬다고 하더라도 맞아. 좀 안심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맞아.
정말 이 법원도 똑같이 그냥 사회의 어떤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오히려 맞아. 그냥 보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딱 공소장만 거기에 쓰여 있는 것만 보면서 그 공소장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들은 들여다보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니까 판결들이 윤석열, 많고요. 한동훈이 같은 놈들이 이제 주로 네. 쓰는 수법이 어떤 사람이 이제 큰 범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살인죄라고 막 언론하고 해가지고 기소를 해놔. 근데 지네가 봐도 증거가 부족하고 이게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옆에다가 하나 자그마하게 폭행죄를 하나 붙여서 기소를 해요. 다른 거 막 찾아가지고 그래놓고서 나중에 이제 살인죄는 다 무죄가 되고 폭행죄 가지고 뭐 벌금 5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유죄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실 사법개혁 이야기를 많이 못 하고 있지만 정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도 중요하고 맞아요. 다음 네. 조건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모든 대표를 걸 다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계속 쪼개기 기소를 하잖아요. 네. 그게 저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런 수법이 먹히고 맞습니다. 법원이 그런 상황에서 다 검찰 의도대로 움직인다는 걸 아니까 네. 경험적으로 네. 애들이. 오석준 사진 잠깐만 좀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한떡수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잖아. 그 중에 한 명이 함상훈이라고 있었다고. 맞아 이완규랑 같이. 이완규 때문에 묻혔지만 함상훈도 버스 기사가 2,400원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지었거든. 맞아요. 그 버스 회사가 똑같은 버스 회사야. 같은 회사요? 그리고 그 2,400원 횡령했다는 그 기사도 민주노총 가입하자마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런 전례가 있으면 그만할게요. 오늘 할 게 많아서. 네. 진짜 화가 너무 나는 거야 나는. 근데 다행히 최강욱 같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계속 기억을 하고 다녀.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고 다녀. 그나마 이제 이렇게 한번 알려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조미연, 성지호, 오석준. 여기 오석준 넘어가기 전에 술친구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윤석열하고 같이 술 먹은 공로로 대법원장에 지명됐던 사람이 있어요. 조의대 되기 전에. 대법원장. 대법원장. 다 잊어버렸어 이 사람을 또. 대법원장. 이균용이야 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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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거친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합니다. 근데 이균용은 대법관을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균용을 지명해가지고 이균용이 실제로 청문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 친구 아니냐, 술 자주 먹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좀 먹었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균용이 결국 대법원장 동의를 못 받고 낙마했습니다. 네? 그러면 판사로 있던 사람이 네. 대법원장 후보까지 갔어. 대법원장. 대법원장,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 근데 낙마했어. 이 사람 지금 뭐 할까요? 그 사람은 집에 있어야지. 그죠? 진짜로. 일반 회사에서도 사장 후보로 이렇게 경쟁했다가 딴 사람이 사장 되면 나가죠. 대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집에 있어요. 네, 나가 맞아요. 진짜. 집에. 이균용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판사야. 지금 판사예요? 판사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 야. 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 옛날에 조의대 앞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 지금. 와 대법원장. 장. 와. 대단하네. 대단합니다.